네, 작두신당의 정정은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그런 말이 있죠. 어느 날 밤중에 문을 두드려서 문을 열으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다. 그래서 황급히 그 여인을 맞아들이려고 했을 때, 자, 어서 들어오십시오. 정말 아름다운 분이 오셨습니다. 라고 했더니, 잠깐만요. 제가 들어가야 되면 나는 행운의 여신이고 불행의 여신인 나의 여동생도 와야 됩니다. 아주 초라하고 추악한 얼굴을 가진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은 저는 그렇게는 못하고 당신만 대접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들었으면 동생이 와야 되고 동생이 들어오면 제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을 택할 수는 없습니다. 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거와 똑같이 이 대운도 미녀와 추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대운이란 이게 먼저 들어오게 되면 뒤에 따라 들어오는 것이 반드시 관제가 있습니다. 또 관제가 딱 끝나는 2, 3년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부터 이 사람 운이 소운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10년 주기로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간혹 대운이 들어오는 5년을 맞고 나면은 여기에서 금전을 벌어서 관제가 떠오르는 2, 3년 여기에서 또 사람들이 주저앉게 돼 있더라 이래 보시는 거거든요. 부부도 똑같지 않을까요? 대운이 들어서 부부가 만났을 때 너 없으면 나 못 살고 나 없으면 너 못 산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랑이 식은 것처럼 이 남자에게 또 다른 일들이 벌어지듯이 이 여자에게 또 다른 일이 일어나듯이 요때 이 사람은 2, 3년 동안 이 사람이 다른 걸로 눈을 돌리는 사이 이미 대운은 끝났고 바로 관제가 들어온 것과 똑같다 비유를 하시면 되거든요. 대운이라는 거는 사업을 하시다 보면 다 아실 거예요. 장사를 해도 마찬가지고 학업도 똑같거든요. 5년 동안 우리 아이가 승승장구를 하다가 이 아이가 19세가 지나서 대학을 들어가면서부터 아이가 내리막을 타는 경우도 있고 이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에는 별 공부를 못했어.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 대학을 들어가더니 자기의 재질 이상의 것을 발휘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아이는 관제가 먼저 들어왔고 뒤에 대운이 들어온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이가 공부가 늦되어 터진다.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늦되어 터지는 게 아니고 이 아이의 운수에 관제가 먼저 들어와 있었던 거죠. 이 아이가 공부를 해서 발복을 해서 성적을 낼 시기에 이와 똑같이 사업도 이 사람이 초반에는 시작을 했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산을 건너 물을 건너 다 건너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머릿물 터지듯이 마중물 터지듯이 사업문이 탁 열릴 때가 있거든요. 요때 뭐냐면 요 사람은 요때 이제 대운이 터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3, 4년을 고생을 하고 이 사람이 대운이 터져서 5, 6년을 돈을 벌었어. 그러면 이 사람에게 머릿속에는 뭐가 남아있느냐? 고생했던 3년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성공했던 5, 6년만 머릿속에 딱 남아있어요. 요때 이 사람이 가장 많이 오만방자하게 돼 있다는 거죠. 사람을 우습게 알게 돼 있고 첫째, 망하는 사람들의 첫째를 보면요. 사람을 귀인으로 생각하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가 재수를 보는 것도 사람이에요. 산속에 가면 우리가 산속을 길을 걸어가면 귀신보다 사람이 무섭다 그러죠. 아니요. 어찌 보면 사람이 더 이렇게 좋아요. 귀신보다. 본인들이 귀신을 안 봐서 사람보다 진짜 귀신보다 사람이 무섭다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막상 귀신 만나면 사람 끌어안는 걸 누굴 끌어안느냐? 사람을 끌어안잖아요. 그거와 똑같이 망하는 사람들의 첫째 딱 보면 정말 귀신 노름처럼 사람을 우습게 봐요. 사람을 우습게 다루고 사람에게 우습게 말을 하고 자기 혼자가 제일 귀한 사람이 되어 있다. 첫째 이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금전을 쓰는 걸 보면 아, 물 쓰듯이 쓴다는 것이 저거구나. 어느 날 생각지도 않았던 가구를 누구 말처럼 쇼파를 5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급없이 들르고요. 그 반지에 손가락 위에 반지 하나가 1000을 간다 1억을 간다 5억을 간다 들르고 이러면서 이렇게 내가 재물을 알기를 우습게 알기 시작하더라고요. 세 번째, 그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는 모든 음식의 그릇들을 보시면 됩니다. 중국 문헌에 그게 있었습니다. 어느 임금이 어느 날 이 사람이 앉아가지고 나는 짐은 이제부터 정말 방자에 먹다가 이제 나의 모든 식기들을 금으로 다 바꾸어라. 숟가락 젓가락부터. 그때 그 신하가 있었죠. 아 누구더라? 그 신하가 그래 하신 말씀이 좀 있으면 옥으로 젓가락 숟가락을 하라고 할 것이다. 좀 있으면 상하로 하라 할 것이다. 그러니 나는 지금 빨리 관직을 버리고 가야 되겠다. 예, 그 나라 망했거든요. 그렇듯이 세 번째 바뀌는 게 이 사람의 식생활이에요. 식생활이 어떻게 되느냐? 전에는 5,000원짜리 가지고 배가 불러도 된다 이러다가 어느 날은 정말 프랑스 요리에 먹는 것처럼 쭉 풀 세팅을 해서 먹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 입이 고급으로 변해가더라. 그러면
요 세 번째가 다 왔다. 요 사람 바로 5, 6년 뒤에 이렇게 성공했던 모든 재물 10억을 벌었으라면 이 사람은 거꾸로 20억을 만들어서 빚이 져서 이 사람은 길바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요렇게 관제가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관제가 뜰 때는 뭐냐면 내가 재물로서 모든 손실이 났기 때문에 법정으로 오라가라가 되겠죠. 그러면 요 사람이 만약에 관제를 5년 동안 겪었다 하자.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대운이 드느냐? 없습니다. 한평생. 그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관제가 들고 대운이 들고 요거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대운이 들고 관제가 듭니다. 요게 추녀가 먼저 왔냐 미녀가 먼저 왔느냐 이거거든요. 혹시 2, 3년 힘드신 분들은 곧 머지않아 대운이 올 것이니까 기뻐하시고요. 또 대운이 와서 5, 6년 동안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 얘기가 맞다 싶으시거든요. 곧 추녀가 오실 거니까 본인의 모든 행동을 지금부터 절제하고 사람들에게 금전에게 내가 먹는 밥그릇에게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모든 것을 절제를 하시면 본인에게 관제는 안 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본인이 깨치지 못하신다라면 본인에게 관제가 뜨고 모든 금전이 나가는 그 순간 본인에게 다시 한번 대운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네요. 네. 관제라는 거는요. 우리가 금전이 없어 사람과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방 안에 갇힌 것도 관제예요. 여러분이 볼 때는 그 방 안에 그냥 갇혀 있는 게 감옥이 아닌 것 같죠. 불러주는 사람이 있어야 나가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야 만나지죠. 이게 바로 방 안에 갇힌 관제입니다. 그러니까 수옥이라 하여서 내가 감옥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이들 또한도 마찬가지 관제거든요. 왜? 이 아이가 1등을 하다가 어느 날 3등 하다가 어느 날 7등 하다가 이 아이가 친구들과 나도 모르게 방문을 걸어 잠그고 그러고는 그 아이 스스로 내가 우울증에 걸려서 방 안으로 들어가서 아이가 나오지 않듯이 이것 또한 관제입니다. 굳이 관제라는 것이 우리가 창살이 있어야 관제고 창살이 없어야 관제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오는 관제는 그 아이들의 어떤 학업으로 아이가 지쳐서 이렇게 방 안으로 들어갈 때 하루 이틀 들어가기 전에 엄마가 빨리빨리 방 안에서 끄집어내세요. 아이들의 관제는 엄마가 끄집어내 주잖아요. 그래서 19세 미만으로는 우리가 수옥사를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수옥사는 뭐냐? 방 안으로 가두는 거. 우리가 나이 든 남자들이나 여자들 가두는 거 요 방 안입니다. 그래서 방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관제라 보고 있습니다. 네, 작두신당의 정정은이었습니다.